주도 스튜어트. 지금 김은영 옮김. 코끝 언어라고 특별한 시공간으로 우리를 실어 나르는 더 신기하고 경이로운 향의 세계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코끝을 스쳐가는 향기롭고 상큼한 향기. 감각 전문작가 주드 스튜어트가 냄새와 후각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나섰다. 50가지가 넘는 향취를 하나하나 탐험하며 그 안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냄새를 품은 어느 먼 지역의 풍경, 그렇네요. 좀 있겠네. 코끝의 언어. 우리 삶에 스며드는 51가지 냄새 이야기라. 코끝의 언어. 이거 2021년도에 카피라이트. 우리는 모두 냄새로 이어진다. 사람 몸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 중에서 화학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냄새, 수백 수천 가지 서로 다른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입자가 되어 공기 중에 떠돌다가 마침 사람의 코 안에 앉으면 그것이 어떤 화학적인 성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미묘하고 이상한 감각을 일으키며 사람에게 좋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싫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자, 물체가 내는 공기의 흔들림을 느끼는 것은 청각, 뿜어내는 전기 신호를 깨달은 것은 후각. 가짜로 만들거나 전달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거죠. 물건의 모습을 가짜로 흉내내는 디스플레이 장치 기술은 대단히 빠르게 발전해서 이미 실용화되었지만 냄새를 가짜로 뿜어내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훨씬 복잡한 문제이다. 이런 사실 역시 실제하는 물질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중요한 화학의 실체감과 후각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수백 년 전에 태어나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얼굴 그림 한 장이면 그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여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의 울음소리도 탐험가가 그 소리를 녹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낯선 곳에서 그 맞는 그 향기 그대로 전할 방법이 없다. 냄새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상상력과 공감을 끌어내는데 냄새는 화학이 가장 문학에 가깝게 표현되는 일이라고 말해볼 수도 있겠다. 이 책을 1년 내내 바로 그런 식으로 냄새를 다루고 전하는 재미있고 신기한 체험을 즐겨볼 것이다. 상념의 세계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화려한 서술 못지않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든 냄새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내용들도 귀중한 읽을거리이다. 냄새, 비에 따진 냄새, 연필 깎은 후의 냄새, 휘발유 냄새, 수많은 냄새들. 이 책은 냄새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문학에서 지리에 이르는 다양한 범위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런 과학의 세심한 시선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책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메타버스, 가상현실, 딥러닝, 인공지능 기기라도 아직은 전하기 어려운 감각에 관한 이야기이다. 곽재식 작가, 공학 박사 이렇게 추천을 했군요. 들어가며 왜 굳이 냄새에 대해서 쓰기로 했는가? 왜 굳이 냄새라는 것을? 아휴, 이 개미들이 너무 많네. 아휴, 개미가. 들어가며 프리드리 니츠의 이 사람을 보라 해서 나의 천주성은 내 콧구멍 안에 있다. 냄새는 공간과 시간을 찌부러뜨려서 만든 사초원 초입 방치와 비슷하다. 눅눅한 냄새 등등. 사람의 몸속의 냄새는 어떨까? 1차 세계대전은 어떤 냄새였을까? 생존자들은 겨자탄에서 라일락, 마늘, 양고추, 냉이, 양파 냄새가 났다고 증언한다.
겨자탄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아무 냄새도 느끼지 못한다. 마치 생각이 정리되면서 머리가 확 맑아지는 것처럼 겨자탄의 가스가 증발할 때 신선한 냄새와 함께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떠오른다. 귓가에 울려 퍼지는 울리는 마지막 경고의 말처럼 얼얼한 겨자 냄새가 위협을 알린다. 지구와 우주에서 어떤 냄새가 날까? 우주에는 공기가 없으므로 냄새도 없다. 그러나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사람이 만든 물건 중에 우주로 나갔다가 지구로 귀환한 것에는 기분 나쁘면서도 익숙한 냄새가 난다. 다름먼지에서 발사된 화약 냄새가 난다. 화성에서 본 흙에서는 살짝 달달한 냄새가 깔려있고 거기에 백악질 섞인 산과 황의 냄새가 난다. 금성에서 발견된 포스피는 금성의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한 동시에 금성이 썩은 냄새에 가득한 행성이라고 또 추측하기도 했다.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바뀌면 그 사람에게 뭔가 병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가 있다. 발젠티부스 등등 걸린 사람은 갓군 빵 냄새가 나고 결핵에 걸린 사람은 김 빠진 맥주 냄새가 난다. 황열병 환자에게 정육적 냄새가,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과습된 사과 냄새가 난다. 냄새로 병을 진단하는 것은 너무나 낡은 방식이지만 적절한 방법이기도 하다. 노련한 의사나 훈련받은 코가 그리고 정말 정밀해지는 전자코가 파킨슨, 흑색증, 다발성 경화증 등을 감지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공기는 냄새와 변화에 대한 정보로 반짝거린다. 코로만 냄새를 맡는다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사람의 몸 전체로 냄새를 맡는다. 우리가 감지한 냄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후각 수용기는 코 안쪽을 막처럼 덮고 있지만 피부, 골격, 근육, 편두통에 찾아오리라는 신호일 수 있는 뇌종양이 진행되고 감정이 발작이 되면은 노인이 갑자기 생선이나 페퍼민트 냄새를 맡지 못한다면 5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높다. 후각은 내밀한 감각이다. 냄새는 가까운 거리에서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불꽃놀이의 화약 냄새나 노점의 핫도그 냄새처럼 아주 먼 곳에서 온 냄새인 것 같더라도 생물공학적으로 먼 거리를 가로질러 맡는 것은 아니다. 우리 코에 와 닿을 만큼 밀도 높은 융단 폭격이 있어야만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또 역한 냄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공포는 망상이 아니다. 냄새는 더 정확히 말해서 냄새를 풍기는 물질에서 나와 공기 중으로 떠오른 작은 분자는 실제로 우리 몸속으로 침투해 코 안 깊숙한 곳에 있는 후각 수용기와 결합한다. 기분 좋은 냄새를 맡을 때면 냄새의 친밀성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냄새를 맡는 일은 대개 비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숨을 쉬는 한 냄새를 맡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극적인 냄새는 음식, 섹스, 쓰레기, 똥 등 생명과 관계된 것들이 심리적인 불편함을 일으킬 정도로 가까이 있음을 알려주기도 한다. 심리적인 불편함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우리 몸에서 후각기관은 애초부터 무언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되도록 설계되었다. 위협적인 요소에 마주할 때는 대비해서 우리 몸의 주변을 감시하는 것이다. 대뇌 변연기의 대시보드에 있는 모든 버튼을 조작해서 인간의 뇌중에서 가장 먼저 자리 잡은 부분으로 스며든다. 냄새를 맡는 행위와 생각하는 행위 사이에는 구조적인 시간 지연이 있다. 이성과 언어의 영역인 신피질은 냄새가 가장 나중에 도달하는 부분이며 냄새와 가장 관련이 적다. 냄새를 성급한 판단이나 편견의 근거로 삼는다면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중세시대에 쓰였던 포에터로 유다이쿠스를 생각해보자. 훗날의 나치가 유대인의 악취를 뜻하는 말로 오용했던 개념이다. 또 흑인은 고약한 재치를 감추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는 그릇된 믿음을 가진 인종주의자가 1970년대까지도 미국에 드물지 않았다. 인공 집단에 따라서 채취가 아주 조금만 달라도 그 차이가 과장되었고 이는 주류 집단이 인종주의를 정당화하거나 소수 집단을 억압하는 무기로 쓰였다.
반대로 냄새는 사람을 더 가까운 사이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여러 문화권에서 낯선 사람의 냄새를 맡는 행동은 아름다운 문의 호의를 의미한다. 여러 아랍 문화에서는 코 맞춤으로 인사를 나눈다. 콧등을 서로 마주 대며 상대방의 냄새를 들이마시는 것이다. 뉴기니 사람들은 한 손을 상대방의 겨드랑이에 넣고 다음 손을 빼서 손가락에 밴 상대방의 냄새를 맡는다. 고대 인도의 문헌에 이런 인사 풍습도 기록되어 있다. 온유한 사랑의 가장 큰 표시로 당신의 머리 냄새를 맡겠습니다. 냄새를 맡으면서도는 공격도 방어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냄새 맡기는 신뢰를 담보로 한다. 냄새는 또한 지적이기도 하다.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독특한 냄새의 가지수는 최대 1조 가지에 달한다.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이 결코 냄새 맡기의 최강자는 아니지만 냄새의 차이를 구별하는 데는 단연 독보적이다. 이 능력은 회로의 대부분을 냄새에 할당하고 있는 우리의 내 덕분이다. 인간은 왜 지력의 많은 부분을 냄새 맡는 데 쓰고 있을까? 이에 관해 냄새 심리학자 체이첼 허츠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을 내놓는다.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은 냄새에 처리하는 내 능력에서 나왔다. 문자 그대로 의미다. 사람 안에 있는 편도체는 냄새를 처리하는 원시 후각 표질로부터 천천히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츠의 이론은 다른 차원에서 진화를 어느 쪽으로 일컫는 것이기도 하다. 욕망을 부르는 향기에서 그는 인간에게 감정은 동물에게 냄새와 같다. 동물에게 냄새는 생존을 위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정보다라고 하면서 이런 현상을 후각 감정 전환이라고 불렀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냄새 맡기는 품이 많이 드는 행위다. 냄새를 맡는 과정은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 몸속의 시각 용기는 고작 4개에 불과한 반면에 후각 용기는 400개 이상에 달한다. 과학자들이 청각 소용기와 시각 소용기를 발견한 것은 수백 년 전이지만 후각 소용기를 발견한 것은 1991년에 이르렀어였다. 어떻게 냄새를 감지하는가는 특히나 더 깊은 수수께끼다. 냄새 분자가 어떤 용기와 결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분자의 형태인 듯하다. 다만 어떤 분자가 왜 그런 냄새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벤즈알데히드를 예를 들어보자. 아몬드 냄새 성분인 벤즈알데히드의 꼬리에 산소 이중 결합을 더하면 시나몬 알데히드가 되면서 시나몬 냄새로 바뀐다. 이제 시나몬 알데히드의 꼬리에 5개의 탄소 분자 사슬을 붙이면 이 분자에서는 꽃 향기가 난다. 아직도 과학자들은 이런 패턴에 관해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아직도 냄새의 ABC조차도 발견하지 못했다. 청각과 시각의 스펙트럼은 파장이라는 공통의 기준이 있는 반면에 냄새는 아직도 공통의 기준이 없다. 따라서 냄새의 범위는 너무나 넓고 그 범위를 좁히는 것조차 만만치가 않다. 이러한 복잡함이 바로 냄새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방도가 적어도 당분간은 요원한 이유다. 냄새를 감지하는 행위는 수동적이다. 식품 공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전자코도 이미 생산된 식품이나 원료가 상기해야만 그 냄새를 감지할 수 있고 핵발전소에도 치명적인 누수가 있어야만 감지할 수 있다. 냄새를 양방향으로 전송하는 것도 역시 여전히 불가능하다. 2016년에 출시된 디지털 스멜 스피커 시라노처럼 냄새를 전송하려는 용감한 시도는 기본적으로 사기다. 이 기계에 전송되는 것은 역동적으로 재혼합된 냄새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냄새의 시료를 전자적인 신호로 방출을 할 것일 뿐이다. 냄새를 디지털화해 기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격 통치 장치를 통해서 전달할 수는 없다. 냄새는 오직 그 근원이 있는 곳에서만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냄새는 활성을 바탕으로 우리를 우리 몸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이것은 곧 냄새가 생명 그 자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에휴, 내가 냄새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 책을 쓰게 만든 것이 바로 이 활성이다. 2010년 베를린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에 내 친구 하이디와 토마스는 미술 전시에 꼭 가봐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나는 못 이기는 척 따라갔고 놀라운 경험의 전율을 느꼈다. 밀폐된 방 안에 교회 오르간과 비슷한 장치가 감춰져 있어서 빠른 속도로 여러가지 냄새가 흘러나왔다. 냄새. 꿈을 포기하지 않는 냄새 기술자들의 노력이 오히려 관객의 신경을 거스르는 이유는 뭘까? 냄새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피할 수가 없다. 냄새에 대해 뭐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거대한 음원이 나로 하여금 이 책을 쓰게 했다. 냄새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는 것이 다소 의아했고 조사를 시작했고 냄새를 전송하는 새로운 기술을 파헤쳤다. 그러나 그 기술들은 모두 인간의 감각에 미치지 못했다. 비록 말로는 냄새의 차이를 묘사하지 못하더라도 사람의 후각은 가짜 냄새와 진짜 냄새를 구별하고 직접적인 자극이 없어도 냄새를 기억해낼 수 있다. 니체가 말했듯이 냄새에 맡기는 훈련으로 다져지지 않은, 좋게 말해서 아직 완벽한 균형을 찾지 못한 재능이다. 냄새는 내가 지금까지 무시했던 잠재적인 초능력이며 그 재능은 내 코 안에 있다. 냄새. 이미지의 과식은 감각의 마비를 불러오는데 이는 시각적인 함정의 은밀하고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시각적인 사고는 돈벌이의 수단이기도 하다. 체화된 세계를 멀리하고 두뇌라는 작은 공간 안에, 그리고 스멜러.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냄새를 더 잘 맡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냄새의 활성과 당혹스러움은 자석처럼 나를 끌어당겼고 그렇게 밀고 당기는 싸움이 시작이 되어졌다. 나 혼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있었다는 거죠. 혁명은 어딨나? 첨단 스크린에 도달하라. 현대기술은 인간이 가진 시각적인 능력을 모두 따라잡았다고 단언하며 인간 눈에 가해지는 압박을 들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기술을 최대치까지 적용하려는 고집을 부릴 것이라고 그것을 권했다. 오디오 재생도 마찬가지. 라이브 공연에서 음악을 듣고자 하는 것은 몸속에서 뛰는 맥박을 느끼고자 하는 욕망, 청각적인 촉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이 된다. 팟캐스트는 배경음과 진행자의 행설수설로 우리 귀를 채운다. 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들으면서 긴장을 푼다. 소리는 천천히 시간을 끌면서 쌓여간다. 만 역시 사라졌다가 다시 되살아난다. 여럿씩 돌아가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전을 생각하면 어떤 감각이 이보다 더 단조로울 수 있었을까 싶다. 우리는 촉각도 재발견하고 있다. 한바탕 폭풍처럼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고 난 뒤에, 또는 뜨개질이나 목공 같은 아날로그 작업을 한 뒤에 부드러운 빵 반죽 속에 손을 넣는다고 생각해보자. 만져서 느낄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것은 비가상적인 존재 방식이다. 자, 이제 냄새도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여기서 냄새의 문화적인 요소를 말하고자 한다. 냄새가 순전히 마음속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냄새는 우리가 세상과 직접 신비로운 접촉을 하도록 이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온 세상이 연기라면 감각은 냄새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나는 왜 굳이 냄새에 대한 책을 썼고 여러분이 왜 이 책을 읽어야 할까? 냄새는 완벽하게 독단적이다. 이 책을 읽는 방법은, 이 책의 앞부분은 코에 관련한 역사, 내부기관, 코에 대한 이런 거, 냄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은 이처럼 각 분류마다 냄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각 분리의 냄새에 끝날 때마다 냄새를 잘 맡기 위한 한쪽의 연습을 소개했고, 자, 이 책을 쓰기 전에는 공기가 비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냄새로 꽉 차 있는 세상이라. 코, 허비향, 달콤한 향, 감질나는 맹, 흙내음, 쿰쿰한 냄새, 짭짤한 냄새, 신비로운 냄새 등등 이런 냄새들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네요.